반갑습니다. 주클래스의 김기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시 정복의 5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 정복.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그냥 독서처럼 꼼꼼하게 읽고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하면서 살펴보시나요? 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대시, 특히 문학작품에서 시라는 영역은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상황이나 정서, 문맥적 의미나 함축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시에 대한 감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5단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시적 화자와 대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 파악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와 대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파악하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시적 상황 속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시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라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라. 마지막 5번째 단계는요, 시의 소통 구조에 따라 능동적으로 감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계별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시적 화자와 대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 파악하기 첫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그 문제들이 출제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의 화자라는 것이 뭡니까? 자, 우선은 시는 개인의 정서를 서정적인 어떤 목소리로 전달을 하게 되죠. 시에서는 어떤 정서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시적화자, 서정적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시적화자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 내세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대리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시인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현실 세계의 사람이라면 시적화자는 작품 내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적화자는 시 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현대시 정복의 두 번째 단계를 수는요, 시적 상황 속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시적 상황이 파악이 됐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의 화자가 멀리 타지에 나와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난 어떤 단어 하나하나들이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거나 고향에 대한 그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뭐 사용이 된다거나 그런 어떤 용도들로 활용되는 시어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시적 상황 속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라는 것인데, 함축적인 의미라는 것이 뭡니까? 자, 시 속에 응축되어 있고 숨어서 있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비문학 독서 지문 같은 것들을 읽었을 때 그냥 지시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문학 속에서 특히 현대시에서는 함축적 의미. 자, 이 함축적 의미라는 것은 느낌이나 분위기, 생각 등이 자, 그런 원래 가지고 있던 지적 의미에서 추가돼서 문맥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어의 함축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시인들은 대상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결한 언어 하나만으로도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시에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적 상황 속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자, 현대시 정복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서 태도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뭡니까? 감정이고요. 시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고요. 태도라는 것은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이죠. 시적 화자가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는지, 부정인지, 중립적인지, 경건한 태도를 가졌는지. 그래서 시는 감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적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정서가 담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의 정서는 시적 화자가 시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상태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 함축적 의미, 운율 등의 시의 요소와 관련돼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태도는 시적 화자의 정서, 감정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정서와 태도가 또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태도는 어쨌든 시적 화자가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적 화자의 대응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시 정복의 네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번째 단계는 시상전개 방식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시상전개란 시인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 감정이나 생각을 시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시상을 일정한 어떤 질서에 갖추어서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작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복합적인 방식도 사용되게 되죠. 대표적으로 시상 전개 방식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방식, 또는 공간의 변화나 공간의 이동에 따른 방식, 선경 후정의 방식,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전개 방식으로 기승전결, 연상에 따른 방식, 대조에 따른 방식, 시선의 이동에 따른 방식, 감정의 어떤 심화에 따른 방식, 여러 가지 순행적, 역행적 방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파악하라는 것이 네 번째 단계,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시의 소통 구조에 따라 능동적으로 감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소통구조? 이게 뭐야? 라고 할 텐데요. 시라는 것은 시인이 쓰게 되고요. 그것을 감상하는 독자가 있게 마련이고요. 또 그 시에 반영된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마련이죠. 이 시를 중심으로 작가와 독자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시인은 시를 통해 어떤 자신의 중심 정서나 말하고자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독자는 받아들이면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작품엔 특정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게 되는데 그 반영된 현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소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대시를 정복하기 위한 기본적 5가지 단계를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첫 번째 단계, 시적 화자와 대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파악하라. 두 번째 단계는 시적 상황 속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라. 네 번째 단계는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시의 소통 구조에 따라 능동적으로 감상하라 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의 소통 구조 5단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업데이트되는 강의들에서는 좀 더 작품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